글로벌 제약사 임원분들 네. 또 C레벨 분 대상으로 막 비즈니스 영어 코치로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면 보통 이제 선입견이 당연히 교포겠지, 네. 미국 살다 왔겠지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토종 한국인이고요. 네, 한국에서 이제 초중고를 다 졸업을 했는데 네. 어떻게 그러면 국내파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아, 방법이 뭘까요? 네. 저는 게임을 굉장히 게임을 좋아했고 좋아하세요. 와, 롤 막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많고 옛날에는 뭐 스타크래프트도 저 있었고 같은 세대입니다. 디아블로도 있었고 디아블로. 뭐 카르마 온라인도 있었고 오. 바람의 나라 뭐 이런 전략 게임들을 다 이제 섭렵하다가 보니까 이제 해외 게임까지 터치하게 됐고 와. 그런 계기로 또 영어를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샷의 영어 원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세계적인 제약사 임원들 그리고 또 글로벌 세일즈 트레이너들을 가르치는요, 영어 트레이너 코치, 커뮤니케이션 코치이세요. 이분이 너무너무 대단한데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내향적이라고 하시지만 그 강인함이 묻어나는 찐 영어 전문가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스타 4.8만 팔로워를 보유하셨는데 그 상승세가 무섭고, 와, 최근에 세미나까지 여셨는데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또 열성적으로 참가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어의 품격을 높인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영어의 새로운 교육 카테고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이생로라의 로라 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생로라입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제가 그 컨텐츠 릴스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너무 고급지고, 감사합니다. 네, 영어 말씀하시는 거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 K 품격 영어를 전 세계에 전하는 이생로라입니다. 소통에 관련한 모든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회사원 시절에 주변에 있는 분들께 남녀노소 상관없이 영어에 관련한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때마다 들었던 코멘트가 이번 생은 로라와 함께 해야겠다라는 코멘트가 많았는데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이생로라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어요. 이생로라가 입생로랑의 약간 맞아요. 페이크 브랜드인가. 물론 입생로랑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 일단 워딩이나 표현하시는 것들 굉장히 고급진데 혹시 아나운서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는 아나운서의 느낌도 좀 있어서 최고의 찬사입니다. 정말 아나운서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말씀 중에 품격 영어라고 하셨어요. 네. 영어면 영어인데 품격 영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많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 영어의 한 끗 차이를 결정짓는 영어의 이제 품격을 담고 또 영어를 좀 더 클리어하게 또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품격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반 영어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근데 품격 있는 영어를 하는 거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건 차차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원래 영어를 지금 굉장히 잘하시니까 당연히 뭐 커뮤니케이션 코치로 이제 활동도 하고 계신데 특히나 글로벌 제약사 임원분들 네. 또 C레벨 분들 네. 대상으로 막 비즈니스 영어 코치로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영어를 잘하신다고 하면 보통 이제 선입견이 네. 당연히 교포겠지, 네. 미국에 살다 왔겠지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는 토종 한국인이고요. 네, 한국에서 이제 초중고를 다 졸업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도 영어를 해외에서 공부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러면 국내파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방법이 뭘까요? 네. 이런 질문이 너무 어렵기는 한데 네. 사실 영어를 어떤 뭔가 정복의 수단, 언어의 수단으로 갖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는 시험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이제 어떤 소통한 한 언어로 접근했던 게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영어를 접하게 됐던 게 제가 어떤 좋아하는 매체나 정보가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많았기 때문에 아. 자연스럽게 그 정보에 접근하다 보니까 필요했던 게 언어여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네. 저희 학생들이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도 영어를 어떤 시험이나 하나의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 스며있는 내가 어떤 정보나 내 타겟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였나요? 저는 굉장히 놀랍기는 한데 네. 저는 게임을 굉장히 게임을 좋아했고 좋아하세요. 와.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무용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춤에서 파생된 어떤 예술들 있잖아요. 뭐 네. 피겨라든지 어떤 안무를 사용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또 내향이지만 마음에 그런 불꽃들이 하나 있잖아요. 뭐 음악을 들으면 내적 댄스를 춘다든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영상들이 사실 한국의 리소스가 많기보다는 다양한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또 찾아보고 또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무용은 어울리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아하는 느낌이 좀 있으셔가지고 엘레강스. 근데 게임은 좀 의외거든요. 어떤 게임이었나요? 늘 이렇게 드러나는 정보와 전략적으로 드러내는 정보와 또 전략적으로 감추는 정보가 있는데 네, 오늘 다 좀 속속들이 그래요? 제가 파헤치고 싶어서. 최초인데. 네. 롤 막 이런 건가요? 그런 것도 많고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좀 드러날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네. 옛날에는 뭐 스타크래프트도 있었고 저 같은 세대입니다. 디아블로도 있었고 디아블로. 뭐 카르마 온라인도 있었고 오.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야. 당연히 이제 국내의 어떤 게임인 뭐 바람의 나라 뭐 이런 전략의 게임들을 다 이제 섭렵하다가 보니까 이제 해외 게임까지 터치하게 됐고 와. 그런 계기로 또 영어를 많이 접하게 됐던 오.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혹은 뭐 교육 이제 육아나 뭐 네. 이렇게 교육하시는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보신다면 게임으로도 영어를 네. 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 할 수 희망적인. 있죠, 할 수 있죠. 네.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폭력적이지로 네, 가지만 그쵸. 않는다면 재밌네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영어에 이제 밀접하게 네. 접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저는 날 것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접할 수도 있고 뭐 무용을 관련된 예술 이런 거를 접하기 위해서 일단 좀 막연하긴 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는지 무작정 보면 되는지 네. 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요즘에 많은 컨텐츠들이 6개월 만에 원어민이 될 수 있다. 뭐 조금만 공부하면 1년 안에 나도 뭐 교포 소리 들을 수 있다.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고 좋은 교수법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왕도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이제 플루언시는 내가 많이 말해보고 접해보는 데서 훈련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계산하거나 인지하지 않아도 툭 튀어나오는 질 좋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양의 인풋이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정말 같은 경우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게임이나 또는 뭐 예술이나 또는 제가 뭐 있는 환경 내에서 저의 생각을 영어로 말해보고 또 그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환경들을 제가 스스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내향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렇게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공 테이프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녹음을 할 수가 있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를 소개하는 이런 어떤 쇼 호스트 같은 말들을 많이 녹음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말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사실 영어를 어떤 그 언어로 접근한 것도 있었지만 뭔가 영어라기보다는 음악이나 리듬 같이 적용을 해서 그 쇼호스트의 억양이나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조금 날것의 말로 쪼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쪼들을 많이 따라하면서 또 녹음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하면서 그 통 문장들이 많이 암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통암기. 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네.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오는 네, 어떤 맞습니다. 이 프레이즈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맥락으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쇼호스트 아카데미를 가보면 저도 잠깐 쇼호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보면은 이걸 무음 처리를 해놓고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거든요. 한국말도. 네. 근데 이거를 영어 버전으로 그럼요.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영어 홈쇼핑 방송을 틀어놓고 하신 건가요?
다양했습니다. 매체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뭐 어떤 유튜브들이 등장하고 국내에서는 이런 UCC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맞아요. 네. 너무 올드하게 느껴질 것 같아. 저는 익숙해요. 네. 네, 그 UCC라는 이름으로 이제 영상이 처음 등장하게 될 때 사실 이제 국내에는 리소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게임을 소개하거나 뭔가를 이제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따라하는 문장들이 생겼고 지금처럼 이제 AI 툴이나 뭐 이런 걸 검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듣고 몇 마디 이제 적어보고 내가 그걸 툭툭 활용하는 그걸 통해서 질 좋은 문장들이 인풋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저는 영어에 대한 갈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몰입하다 보면 그걸 잘하게 되고 그쵸. 잘하다 보면 내가 거기서 그게 계속 잘하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열정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저도 많은 과목들 중에 영어가 그랬는데 잘하다 보니까 계속 탐독하게 돼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려다 보니까 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강남역의 통대 입시반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대학원 입시반을 다녔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공부법으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통역대학원 1학년생인과 또 통역대학원을 준비하시는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팬시한 영어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이 통함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라이팅의 경우는 필사, 그다음에 이제 그때 지금 굉장히 붐이지만 그때 당시 아직 그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던 쉐도잉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질 좋은 문장들이 나와 있고 내가 한 문장씩 그걸 외우고 막 곱씹은 다음에 써요. 네. 쓴 다음에 완벽하게 쓰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쵸. 그럼 다시 대조해보고 다시 기억한 다음에 그 빈 문장을 채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풋을 쌓아가다 보면 어떤 연설문이나 어떤 뉴스나 굉장히 질 좋고 고급 영어 매체들의 그 인풋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인지하지 않을 때 나에게 툭툭 나오는 맞아요. 언어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공부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품격 영어의 베이스가 많이 갖춰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을 때 복귀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통함기 해보고 나중에 손을 직접 써보고 내가 완성되지 못했던 문장들을 다시 한번 네. 체킹하면서 네. 제가 봤을 때 영어나 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는 내향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외향인.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하셨던. 네. 말씀하신 통함기도 저도 대학교 1학년 실용영어 네. 지금도 실용영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어 시간에 배웠던 그 힐러리 스피치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렇죠. 네, 그 통함기 문장이 그냥 입에 붙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윈피키드라는 네. 그 소설책 그쵸? 거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들도 통함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도 정말 맞아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그때 당시에 팝송 굉장히 붐이었어가지고 맞아요. 선생님이 레몬트리라는 노래를 애들을 다 외우게 시켰는데 아직도 동창들을 만나면 자기가 영어는 정말 모르지만 I wonder how, I wonder why 이 구조는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저는 통암기의 매력인 것 같고 그게 사실 그 각인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를 말씀하실 때 영어 네. 공부법 말하면 보통 사람들 조금 이제 설명 위주라든가 진지한데 굉장히 표정이 네, 너무 밝게 저의 찐 행복인가 봅니다. 언어를 너무 사랑하시는. 네. 그쵸. 저는 이렇게 영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 또 이렇게 특히나 정말 자기만의 방식대로 열심히 쌓아나가셨던 분들 보면요 행복하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또 품격 영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프랙티컬한 부분들은 이따 파트 2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 품격 영어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외국계 임원들도 과연 로라 쌤에게 품격 영어를 배우러 오는지 궁금해요. 거의 저에게 오시는 분들 절대 다수가 외국계 기업에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 구독자 비율을 봤을 때 보통 북미나 캐나다, 호주 같은 이제 영미권 국가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이 채널을 만들기 시작할 때도 많은 어떤 영어를 처음 접하거나 영어의 단순한 플루언시를 높이는 그런 거를 타겟팅하는 채널은
사실은 많았는데 어느 정도 영어를 내가 알고 좋아하고 영어를 배웠다 하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는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단순히 영어를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리거나 고급에서 조금 더 엘리베이티드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제 전략적으로 말을 사용하는 어떤 화술의 영역으로 많이 저희 수강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전공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전공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저는 그럼 또 게임 이런 건가요? 아니요, 게임은 아니고요. 저는 원래는 이제 미국 법을 대학에서 학부에서는 전공을 했고, 미국법. 네, 그 다음은 재무를 결합한 재무와 마케팅을 결합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조금 그래도 맥이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완전히 없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좀 재무와 굉장히 매력이 되게 많은 이제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내향인이면서 외향적인 언어 학습을 익히고 지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터, 네. 특히나 영어. 근데 해외파가 또 아니에요. 네. 교포가 아니고 국내파 출신으로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 임원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까지 지금 강의를 들으신다는 거죠. 네. 그 품격 영어의 예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직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듣기로는 그냥 비즈니스 영어 아니야?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원해 이러면 I want를 그냥 I would like to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있어 보이는 영어 아니야? 네. 이뻐영 뭐 이런 느낌일 것 같다고 네.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떨까요? 사실 품격 영어를 결정짓는 저는 근간은 저희 프로필 색깔이 이제 보라색인데 그게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졌을 때 보라색이 되거든요. 저는 모든 소통이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말의 효용인데요. 적은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이 클리어하게 전달이 되는가, 내 의도가 클리어하게 전달되는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빨간색은 warmth인데요. 같은 말을 해도 그럼 다정하고 따뜻하게 하는 거에 베네핏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말은 정보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의도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그 말의 메시지가 그 상대에게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지점이 저는 다정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정함이 단순히 말에서 드러나는 어떤 친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디언스를 배려하고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를 큐레이션하는 과정도 warmth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점이 닿는 그 clarity와 warmth, 그러니까 유능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영어가 품격 영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구체적인 사례를 뭐 I want, I would like,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포맷을 바꾸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출발점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딥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질문은 던지더라도 그러니까 내 의도가 있겠지만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그 상대가 준비됐는지 물어보는 마음, 그 상대가 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스페이스를 주는 질문들, 그런 것들 모두 다 품격 영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정말 다양하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뭔가 부정적인 정보를 전할 때 그 부정적인 정보를 단순히 주입시키는 걸 넘어서서 그 상대의 마음까지 함께 배려하는 마음과 그런 말들, 그것 또한 품격 영어의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영어적 예시는 뒤에서 또 풀어드릴게요. 와, 철학이 너무 확고하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라 선생님만의, 로라 강사님만의 어떤 철학과 세계관이 너무 명확해요 지금. 네. 그리고 이 컬러로 이렇게 네. 접근하시는 부분도 일단 제가 듣기만 해도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영어에도 근데 또 이런 게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존댓말이 과연 있는가? 네. 영어는 그냥 이름 부르고 뭐 조셉, 뭐 누구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있을까요? 네, 영어도 존댓말이 있습니다. 오. 또 사실 그 중급 영어와 고급 영어를 그 초급에서 그 중급, 그다음에 이제 고급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스텝을 결정짓는 것도 사실 이것을 스타일 시프팅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스타일 시프팅, 스타일을 바꾸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또는 다양한 어떤 맥락이나 상황 속에서 내가 요리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가가 그걸 결정짓는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예를 들어서 can you give m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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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네. 아까 말씀하셨던 I would appreciate if you give me blah blah blah. 그러니까 오. 단순히 이거 줄 수 있어요라고 묻는 거. 그다음에 이거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를 비근한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런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말에 있습니다. 이제 표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근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can you give me blah blah는 이미 상대가 너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 없어의 부담을 상대에게 지우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그 상황 속에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에 문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 would appreciate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if 조건절로 당신이 줄 수 있다면인데 그 자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가 주는 것은 당신이 주는 것은 옵셔널이지만 당신이 준다면 그 주체인 내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라고 두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can you give me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담길 때 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존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 시프팅을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는 저희가 조건절을 얘기했는데 많이 우리가 친숙한 I was wondering, I was hoping 같은 과거 시제를 줘서 네. 뭔가 더 문장에 거리감을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스타일 시프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한다는 것은 존댓말을 잘 사용한다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는 패턴이나 이런 걸 네. 암기해서 can you give me 줄 수 있어요? 음흠. 내놔라라는 느낌도 좀 약간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I would appreciate. 근데 would를 썼거든요 지금. 네, would가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would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우드는 갖고 있는 뉘앙스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이제 조동사가 뉘앙스를 더하는 것이고 사실 아까 방금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패턴으로 영어를 학습을 하고 맞아요. 패턴을 암기해서 내가 툭툭 써야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항상 꿈꿔왔던 정말 개그맨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우리 김원샷 네. 강사님처럼 이렇게 재치 있고 네. 굉장히 인게이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그맨의 대사를 따라한다고 학창 시절에 어떤 개그맨이 될 수 없듯이 그렇죠.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영어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 영어가 왜 쓰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생각의 구조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떤 많은 인풋, 어떤 많은 문장을 외운다라고 해서 그것이 툭 나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통암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의 바이브나 네, 맞습니다. 에너지나 리듬 네, 이런 걸 따라하면서 흡수하셨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이 패시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네, 굉장히 이제 흡수를 하신 거예요. 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뭐 I was wondering 이렇게 하면서 뭔가 조금 상대를 배려해주면서 그 소통하는 가운데 품격이 올라가는 네, 영어에도 존댓말이 있군요. 있습니다. 확실히 너무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영어에도 이렇게 보면 미국에 저도 잠깐 놀러 갔을 때도 보면 막 영어로 싸우는 거 모습 보고 미드나 영화 봐도 막 싸우잖아요. 근데 품격 있게 화를 낼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재밌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을까요? 네, 그럼요. 품격 있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 화를 내는 거, 영어로 화를 내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네. 물론 화라는 감정은 여기서 전제는 화라는 감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쵸. 바로 발현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쩔 때는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 화라는 감정을 표출해야 될 때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너무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말해서 관계가 다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말해야 되는 순간인데 말하지 못해서 내 속에서는 조금 화가 쌓이고 그리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말하지 못해서 더 큰 결과를 초래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이 결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화를 영어로 잘 내는 방법은 사실 우리말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말의 원칙과도 동일한 것 같은데 감정이 아닌 사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이에게 화를 낼 때도 엄마의 감정을
너 이거 왜 이래? 너 엄마가 지금 엄마 화난다고 이렇게 막 화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에 기초하게 되면 이게 조금 안 되어 있네,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팩트로. 주로 이제 감정을 얘기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감정 단어가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어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단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화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화라는 단어 또는 감정의 단어의 풀을 넓히는 게 또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재앙입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this is terrible, 맞아요. this is a disaster 이런 이제 단어들이 awful. 이제 맞습니다. 떠오르는데 부드럽지만 여전히 감정의 온도가 높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 네. 저희가 봤을 때 this is not ideal. 이거는 이상적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또는 honestly this is below expectations. 이거는 솔직히 기대 이하입니다. 라는 단어가 terrible이나 disaster보다는 조금 감정의 온도를 전하지만 부드럽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일터에서 this is below expectation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부드럽다고 해서 나에게 심각성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은 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따끔한 피드백이거나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화를 냈다고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harsh한 피드백을 들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이 두 개가 나눠진 것 같아요. 네. 감정 단어와 네. 아니면 조금은 팩트로 소위 네. 말해서 조금 공격이라기보다는 피드백을 주는 명확한 피드백을 줘서 좀 더 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네. 그래서 언어를 조금 순화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와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지금 영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열을 해주셨어요. 네. 요거를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품격을 한 단어로 한 문장이 한 좋겠네요. 문장? 네. 사실 이제 단어는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simplify 하면 네. 단어로는 clarity and warmth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어떤 명확함과 그다음에 따뜻함, 다정함이고 그다음에 그 question이 있습니다. 품격 영어의 기준이 뭔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clarity and warmth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기준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문장을 강조를 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남편이 이제 세일즈에 있어요. 세일즈에 있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또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희 남편은 저보다 이제 말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좀 말을 안으로 곱씹는 스타일이라면 저희 남편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이걸 보고 있다면 제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제가 늘 나갈 때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항상 복귀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말이 필요했나? 두 번째는 그 말이 정직했나? 세 번째는 그 말이 친절했나?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 앞에도 이제 붙여놓으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말이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떨어졌을 때 그렇게 품격을 잃어버리는 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사실은 품격 영어의 기준인 것 같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내가 정말 최적의 정보를 골라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골라서 또는 이 상황에 도움이 되는 말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나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공동의 shared value를 창출할 수 있는 말인지에 대한 필요한 말인지에 대한 검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이 정직했냐의 검열이죠. 이건 이제 내면의 그런 검열이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모든 의사소통은 상대와 내가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말이 친절했나 그거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단순히 언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언어를 넘어서 거의 내면에 대한 어떤 심성까지도 건드리는 터칭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품격 영어가 정말 좀 뭔가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콘텐츠들도 제가 릴스를 쭈르륵 보다 보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어나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그 어느새 이게 릴스가 끝나 있더라고요. 콘텐츠들이 사실 너무너무 네. 좋았고 그 어떤 톤이나 내용까지도 너무 좋았어요. 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 인스타 포스팅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상위 1% 영업인들의 질문 전략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 질문을 잘하면 대화의 품격이 올라간다. 네. 요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잘하면 영어의 품격이 올라간다. 정말 맞는 말이고요. 사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 날이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 그 영상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제가 요즘 이제 트레인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친다라기보다 다양한 이제 직업군의 분들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도 포함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더 잘 소통할 수 있는지를 돕는데 그거에 이제 기반이 영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세일즈나 마케팅 또는 이제 비즈니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제 교육에서는 어떻게 하면 물론 그 이제 대상이 거의 20년, 30년 영업을 하신 영업에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었고 또 세일즈 트레이너들이셨는데 사실 이렇게 고객들을 만날 때 우리가 요즘 어떤 문제 있으세요? 뭐가 어려우세요? 이렇게 그쵸. 물어봤을 때 우리의 삶과 대비를 해봐도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아 있을 때 와서 오늘 기분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반사적으로 아니요 괜찮은데요? 약간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뇌과학을 많이 보는데 뉴로사이언스에서 이게 이제 디펜스 모드, 방어 모드라고 하죠. 네. 부정적인 질문 던졌을 때 뇌가 다치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에요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모든 영업이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결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을 만날 때 단순히 갑자기 대뜸 그 대화를 열 때 대뜸 문제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것이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나에 대한 블레임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블레임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사실 주는 정보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관계가 좋다라고 하면 요즘 이게 좀 문제지라고 하지만 그 조금 더 나은 질문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그 주어지는 정보, 그다음에 상대의 열린 태도, 오픈리스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수많은 이제 질문의 기법들이 있지만 그 영상에서 제가 제시한 것은 이제 positive framed, 그죠? positive framed 된 질문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 success라고 정의를 하고 네. 그 success를 visualize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조금 좋을 것 같으세요? 혹은 어떤 결과가 있으면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혹은 조금 더 상상의 영역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 혹시 이거 정말 좋다라는 결과가 보시기에 자유롭게 상상하신다면 어떤 결과일 것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완전 베스트는 이거지. 근데 이러이러한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본인이 정말 desired goal과 거기서의 어려운 점, 그쵸. 그다음에 거기서 컴프로미스에서 내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바텀 라인까지 공유하는 그런 오픈리스가 대화의 형성이 되는데 물론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은 problem based question은 사용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물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제시했던 컨텍스트는 대화를 열 때 상대와 대화를 열 때 대뜸 이제 문제 기반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가 방어 모드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거기서의 효과적인 거는 이제 positive framed 그다음에 이제 openness를 촉진하는 거, open question들, 그다음에 success를 visualizing하는 성공을 보여주는 질문을 제시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예시 문장으로 보통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슈가 뭐예요? 그래서 what is the issue? What is the issue?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거든요. 직설적으로. 그거 대신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What would you like this to be?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으세요라고 자유롭게 상상하는 질문들, 그렇죠? What would you want this to look like? 이게 어떻게 펼쳐졌으면 좋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또 What would better look like for you? 여기서 좀 나아지는 건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떤 결과를 이야기해도 됩니다. 어떤 거를 그럼 목표로 하고 계세요? 어떤 걸 타겟으로 잡고 계세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는데요. What's the outcome you're aiming for? 어떤 거를 에이밍하고 계시나요? 라고 이야기해서 상대로 하여금 목표는 이거죠 라는 질문이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what's the issue?
그렇죠.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좀 이 같은 동일한 표현도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질문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What would you want this to look like? 음흠. 와, 이 표현은 사실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잘 쓰려면 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통함기가 답일까요? 통함기도 필요하긴 한데요. 요거를 실제로 많이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영어 학습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리면 네. 영어는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아웃풋만 강조하거나 또는 인풋만 강조하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영어는 항상 모든 말을 배울 때는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그쵸.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낀 거예요. 제가 많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많이 썼을 때 또 내가 반응하는 거에서 느껴지는 그 아이의 언어 학습도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싶다면 좋은 문장을 많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써보세요. 메일에 한번 써보시고 메일에 적용해 보시고 말로 적용해 보시고 또는 뭐 내 포스트에 적용해 보시고 내가 뭐 상대에게 접근할 때 그러니까 상대에게 이야기할 때 모국어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럼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언어적인 습관이 되고 내가 툭툭 더 자주 나오는 말의 습관들이 되는 것이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제 일단 언어 학습에 있어서 뻔한 영어를 자꾸 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네. 품격 있는 영어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우선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중얼중얼 남겼던 문장 툭툭 이제 벗어나기 마련인데 어떤 정보 나열을 되게 많이 말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발표할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면 슬라이드를 그냥 막 발표하던 대로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요거 뻔한 영어를 썼을 때 좀 문제점, 조금 아쉬운 점 뭐가 있을까요? 그 뻔한 영어를 썼을 때의 문제점은 당연히 이제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한국어도 저희가 저희 남편이 이 귤을 먹을 때 저한테 언젠가 귤이 새그럽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 새그럽다? 이게 무슨 네. 뜻이지? 라고 느꼈는데 그 말이 이제 방언이죠. 이제 경상도 방언인데도 어. 불구하고 그 새그럽다라는 단어가 저는 단순히 시다라는 단어보다 더 뭔가 sour한 것보다 sour bitter가 포함된 새그럽다라는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단순히 내가 보여지는 퍼포먼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내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채로운 표현들을 그러니까 뻔한 표현이 아닌 다채로운 표현을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게 뭔가 공포 이펙트 같아서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더 나은 말, 뻔한 말이 아닌 더 나은 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외국인을 상대할 때 좀 더 그 사람의 기본을 그 사람에게는 그게 모국어이기 때문에 내가 언어가 부족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이 사람 왜 이렇게 얘기하지? 라는 느낌을 먼저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원어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예시를 좋아해서 네. 그 커피숍을 갔을 때 제가 이제 저번에 LA에 그쪽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제 놀러 갔었었는데 어떤 이제 한국인 관광객분이 커피를 주문할 때 이제 점원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Would you like to order? 했을 때 wait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맞는 표현은 Could you give me a moment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wait은 너가 기다려라고 명령하는 건데 맞아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wait은 정말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강아지한테 wait 기다려. 맞아요. 그죠? 내가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영어를 처음에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플한 내가 툭툭 뱉을 수 있게 하는 영어의 기본적인 뻔한 그런 표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영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초보자지만 다양한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문맥을 이해하고 그런 표현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 되죠. 그 뻔한 영어를 넘어서 품격 있는 영어를 하면 사실 상대방도 배려하고 내 영어 실력도 단순히 쓰는 영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운더리가 너무 넓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영어 맞습니다. 학습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또 1부의 마지막으로 또 궁금했던 점이 지금 영어 채널이나
영어 컨텐츠를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너무 많죠. 유튜브나 어떤 인스타그램만 보더라도 영어 컨텐츠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이생로라라는 채널이 최근에 엄청 급성장하는 걸 보고 와 되게 정말 눈에 탁 저한테 사로잡았거든요. 네. 와, 이 상위 1% 영어 발표 코칭 현장 뭐 이런 건요, 막 거의 막 48만 뷰, 네. 어마무시한 수치를 기록해냈어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이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무엇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고 사실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4만 팔로워를 얻었고 그 컨텐츠 수에 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영어 컨텐츠가 많을 때 이 채널이 시작했던 동기와도 이 채널의 차별점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시중에 이제 서점을 가봐도 다양한 표현을 훈련하는 컨텐츠들은 많은데 그 표현 근간에 있는 어떤 말의 의도나 그 표현을 왜 써야 되는지의 생각을 트레인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더 좋은 표현들을 알려주시고 저의 경우에는 그 표현이 왜 쓰이는지를 이해하게 트레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단순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중고급자가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컨텐츠에. 그래서 그 학습이 능동적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팟캐스트를 찾는다든지 본인이 나서서 찾아봐야 하는데 사실 바쁘고 일에 치였을 때 영어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1분 아래 릴스를 통해서 그 중고급자 분들이 충분히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사고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자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 컨텐츠를 제가 기획하고 또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 그 페르소나입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영어로 잘하는 법에 맞아요. 관련한 네. 채널들은 굉장히 많죠. 많고 컨텐츠도 굉장히 많지만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 제가 일상에서 이제 포착을 했을 때 자기소개가 끝나면 오케이 이렇게 이제 맞아요. 끝내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면서 손을 이제 맞잡으시거나 그 이제 뻔한 클리셰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색한 3초의 침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센스 있고 좀 더 명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게 또 질문이랑 이어지는 게 그럼 어디서 컨텐츠 제작 소스를 얻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일상에서도 많이 그 컨텐츠에 대한 소스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한다라는 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최대 장점은 관찰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인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말하기보단 다른 사람의 이제 좋은 점들이나 또는 버릇들에서 많이 배우는 게 많은데 이렇게 뭐 아이의 모습에서나 또는 이제 저희 남편이나 가족들 또는 밖에서 보는 분들을 통해서도 컨텐츠 제작 소스를 많이 얻고요. 좀 재밌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또 뷰가 나오니까 재밌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일상에서의 그럼 어떤 소스를 얻냐라고 네. 했을 때 제가 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피자를 사주려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라는 학교인데 이제 포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만 거기는 피자집이 그 학교까지 배달이 되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이제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혹시 이제 한동대까지 배달이 되나요? 여기 대학교까지 배달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 3초간의 침묵이 있으신 다음에 네, 당연하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무안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하고 이제 말을 했는데 대화를 끊고 나서 제가 이제 노트에 막 적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에게 하는 그런 리액션들이 이게 수동적인 공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뚝딱 이제 수동 공격에 대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동 공격형 말투를 많이 하고 그런 말투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얻는 따로 어떤 컨텐츠 소스를 얻기 위해서 제가 엑스트라로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상에서 많은 소스를 얻고 또 그것이 특정 페르소나를 타겟해서 컨텐츠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현장에서 관찰해서 네. 콘텐츠화 시키는 게 되게 재밌었고 네. 인사이트가 넘칩니다. 제가 생각해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이 품격 영어는 사칙 연산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플러스 시키기도 하고 네. 뺄 건 빼고 네. 네, 또 나눌 건 나누고 네. 또 곱할 건 곱해서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하면서 상대도 배려하고 네. 나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네. 서로의 품격을 점점 높여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 1부의 마지막은 품격 영어는 사칙 연산이다. 와. 네, 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또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영어, 영어식 사고,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